자, 여러분, 누구에겐가 부탁 같은 거 가끔 하십니까? 사실 남한테 무엇인가 부탁을 받는다라는 거는요, 되게 행복한 거예요. 그죠? 누구한테 부탁을 받는다라는 거 너무 행복한 거죠. 그렇다고 누구에게 부탁하는 건 그러면 뭐 비굴한 거냐? 아니요. 저는요, 부탁을 받는 거나 부탁을 하는 거나 그만큼의 어느 정도 우리가 잘 살아내고 있다라는 나는 증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내가 무엇인가 사람에게 부탁을 해야 될 상황이 있다라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움직이고 있고 잘 살아가고 있고 무엇인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아무 부탁도 할 것도 없고 세상 관계도 하나도 없고.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누구에게 뭔가 부탁하는 겁니다. 다 가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다 가진 사람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탁하는 것도 부탁받는 것만큼 내게 행복한 일이고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사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김미경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부탁받은 게 많을까요? 부탁했던 게 많을까요? 반반이에요. 제가 부탁받은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부탁하는 일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부탁받고 부탁하면서 나는 이만큼 성장한 겁니다. 성장의 법칙이 부탁하고 부탁받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탁하고 부탁받는 걸 많이 해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부탁에도 기술이 있는 거더라고요. 부탁 잘못했을 때 인간관계가 깨지거나 심각해지거나 정말 상대방을 되게 기분 상하게 하거나 그래서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다음에는 한번 거절의 기술에 대해서도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먼저 부탁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부탁을 잘하는 것도 기술이다. 부탁을 잘하잖아요? 그러면 어떤지 아세요? 부탁을 받아준 사람보다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어요. 부탁을 잘 함으로써. 이거 이상한데? 아니요, 이상하지 않아요. 부탁을 하는 게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부탁만 잘해도 여러분 엄청 인간관계에서 성공하게 됩니다.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도 이걸로 엄청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첫 번째입니다. 부탁할 때 첫 번째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거 부탁하는 기술 첫 번째, 타이밍을 길게 두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제일 기분 나쁜 부탁을 들었을 때가, 황당한 부탁을 들었을 때가 뭔지 아십니까? 부탁하는 사람이 당장 내일까지 해달라고 할 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누가 부탁이 왔어요. 제가 원장님 책을 좀 내고 싶은데요. 제가 출판사를 좀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군데 출판사를, 원장님이 좀 아시는 출판사 많으니까 책도 많이 내보셨으니까 저는 이번에 처음이라서 좀 원장님 좋은 출판사 좀 소개 좀 해주실래요? 그리고 원고는 다 쓰셨어요? 아, 네, 다 썼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언제까지, 보통 모든 부탁은 기한이 있어요. 언제까지 알아봐 드리면 될까요? 했을 때 이분이 한 뭐 두세 달 정도 안에 천천히 좀 알아봐 주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나는 어때요? 두세 달 안에 시간이 어느 정도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게 예의예요, 그게. 근데 정말 이렇게 부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알아봐 달래요. 그래갖고 오케이, 알아봐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빨리 좀 알아보면 안 되냐, 한 일주일 내에. 여러분, 부탁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의 일상을 파고드는 게 부탁이에요. 내가 원래 있는 스케줄을 파고드는 거잖아요. 부탁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그 사람에게 여유를 어느 정도 줘야 되는데 자기 생각만 한 거죠. 일주일 안에 빨리 알아봐 달래요. 그래갖고 그냥 알겠다고 끊었어요. 근데 3일 있다가 문자가 왔어요. 그거 알아봤냐고. 이거는 뭐 빚쟁이 수준이에요. 부탁이 아니고 빚이야, 빚.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부탁 들어주죠. 예, 알겠습니다. 문자가 한 번 또 왔으니까. 그래서 얼른 또 급하게 막 여기저기 알아봐갖고 이제 해서 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부탁 장부라고 혹시 아십니까? 사람들이 누구한테 부탁받을 때마다 써놓는 장부가 있어요. 마음속에. 거기다가 이렇게 X를 딱 쳐요. 다시는 부탁 들어주지 말아야겠음. 왜냐? 부탁하는 즉시 빚받을 사람처럼 행동을 했으니까요. 자, 여러분,
꼭 알아두십시오. 누군가로부터 부탁을 받는다라는 거는요, 내 시간을 내는 일이고, 내 마음을 내는 일이고, 내가 뭔가 노력을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할 때는 반드시 어느 정도 시간을 여유 있게 줘야 돼요. 그래야 나를 배려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부탁도 사람을 쪼면서 하는 게 있고요. 나를 배려하면서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사람들 간의 인간관계에서는 부탁을 서로 많이 주고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그 부탁을 예의 있게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부탁이 어려운 부탁이냐 쉬운 부탁이냐를 떠나서 첫 번째 그 부탁에 예의가 있었느냐부터 우리는 그걸 가늠하게 돼 있거든요. 예의 있는 부탁을 하세요. 그러려면 첫 번째 부탁의 예의는 뭘까요? 그게 바로 시간입니다. 그 사람에게 넉넉하게 시간을 줄 것. 그래서 내가 먼저 부탁할 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시간을 다른 데 다 허비하고 마지막 부탁을 너무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넉넉하게 시간을 주고 부탁도 설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언뜻 생각나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탁하는 일이 반드시 성사가 되려면 부탁도 처음부터 설계가 있어야 되는구나.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부탁하기 전에 내가 아까 부탁을 설계하라 그랬어요. 부탁 설계법입니다. 자, 첫 번째는 타이밍을 넉넉하게 대라. 부탁 설계법. 두 번째 부탁 설계법은 몇 번 부탁했는지 세보고 부탁해라. 여러분 남한테 부탁할 때 몇 번 부탁했는지 세보신 적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부탁한 사람한테 자꾸 부탁하게 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가 꽤 있으실 거예요. 저는 뭐가 있냐면 내 그 동창들 모임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 총무를 보는 친구가 있어요. 총무 겸 회장. 근데 무슨 일을 하다 보면은 그 친구한테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내가 요번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거에 관련된 친구가 우리 동창 중에 있니?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걔 좀 한번 소개시켜 줄래? 이런 부탁을 제가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안이 있을 때마다 걔가 제일 내 동창들에서 회장을 하고 있으니까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친구한테 자꾸만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물어보려고 또 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만 있어봐. 내가 이거 얘한테 몇 번째 물어보는 거지? 이거 얘한테 몇 번째 부탁인지? 언뜻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미안해서 그 친구한테 전화하면서 그래서 야, 내가 너한테 이거 네 번째 하는 부탁이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맞아. 그리고 바로 대답을 하는 거야. 세고 있었어. 그 친구가 쫀쫀해서가 아니고요. 사람들은요. 부탁을 하는 사람은 말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부탁은 말로 하잖아요. 근데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은 노동을 하잖아요. 무슨 노동이요? 전화했어. 걔 전화번호 나한테 찍어줬어. 야, 미경이랑 통화했지? 그러면서 또 확인도 했어. 어떻게 잘 됐니? 나한테도 확인했어. 걔한테는 노동입니다. 나한테는 말로 하는 부탁이지만 걔한테는 육체 노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로 한 사람이 기억 오래 하게요. 아니면 이렇게 막 전화도 하고 이렇게 뭐 찾아가기도 하고 뭐 이랬던 육체 노동을 조금이라도 한 친구가 기억하게요. 몸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는 4번인지 알고 있는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친구한테 뭔가 그래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고맙다는. 그래서 야 나도 알아. 내가 이거 4번째나 부탁했더라. 너한테 계속 이런 거 자꾸만 물어본다 그랬더니 아니야 괜찮아 미경아 얘기해. 그래 좋게 얘기하죠. 그래서 내가 너한테 네가 너무 나 위해서 고생해주고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다음에 언제 만나자. 내가 너한테 밥 한 번 쌀게. 그랬더니 무슨 그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막 이래. 그래서 아니야. 야 밥 먹을 일이 아니라 내가 이번에 어디 여행 갔다 오면서 너 스카프 한 장 사다 줄게. 그랬더니 밥이면 되는데 막 이러는데 물론 밥이면 될 일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 친구에게 뭐라도 하나 선물을 해준다면 이 친구는 어때요? 부탁을 노동으로 생각하지 않겠죠. 부탁 들어주는 걸 노동이 아니고 나를 진짜 도와주니까 기뻐. 내가 널 도와줄 수 있어서 기뻐로 넘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관계 부탁을 할 때는 내 부탁이 그에게 여전히 노동으로 있는지 널 도와줘서 기뻐로 가 있는지 그 사람 마음 상태가 어느 쪽으로 가 있는지 이거를 꼭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 따져보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어요? 부탁은 하는데 나 되게 괜찮은 사람 될 수 있잖아요. 부탁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부탁하는데 괜찮은 사람 되는 거. 정말 좋은 방법 아니겠어요? 꼭 세보고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감사하다는 뜻을 표현할 수 있으면 훨씬 더 관계가 돈독해집니다. 자, 세 번째는요. 부탁 설계하는 방법 또 세 번째 알려드리면요. 이
부탁과 관계가 비례한다라는 거 아십니까? 관계 지수라고 그러잖아요. 관계 지수가 높을수록 부탁 지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주 가깝고 친한 사람일수록 큰 부탁을 들어줄 수 있고요. 먼 사람이면 큰 부탁을 들어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씩 보면 관계를 키우기 전에 부탁 먼저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아하, 대형 사고 터질 것 같은 느낌이 안 드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에게 큰 부탁을 하고 싶은 게 있다. 뭔가 이 사람이 나를 향후 많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밥도 몇 번 먹고요. 인사도 몇 번 하고요. 그리고 친밀해지시고요. 관계를 키워놔야 돼요. 관계가 어느 정도 커야 부탁이 자연스럽게 관계 속으로 스며들어서 이게 부탁이 그에게 부담스럽지 않은 존재가 돼요. 관계가 이만해. 근데 부탁은 요만해. 그럼 어때요? 아이, 그까짓 거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관계는 요만해. 근데 부탁이 이만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탁의 관계가 짓눌리겠죠. 그럼 어때? 이 관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깨지는 거죠. 그래서 관계의 크기와 부탁의 크기의 사이즈는 어때야 돼요? 오히려 관계 크기보다 부탁의 사이즈는 적을수록 좋습니다. 그죠? 적어야만 부담 없이 들어줄 수 있고 기꺼이 들어줄 수 있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관계는 뭐 그냥 얼마 만난 지도 2번밖에 안 됐고 별로 친하지도 않아. 근데 거의 내가 한 이틀은 노력해야 되는 부탁을 했어. 그럴 경우는 부탁이 아닙니다. 이건 일이에요. 자, 인간관계의 크기에 대해서 민감하셔야 됩니다. 잴 수 있어야 돼요. 인간관계 크기를 딱 보고 나서 내 부탁의 정도가 인간관계 크기보다 훨씬 더 클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탁 사이즈를 줄이든지 아니면 그 부탁 플러스 뭔가 사례를 해야지 이게 이어지는 거죠. 근데 인간관계 사이즈에 맞게 내 부탁이 조금 커서 사례를 약간 했어. 그러면 어때요? 이게 정상적 인간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기분 안 나쁘잖아, 이 사람이.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거 돈 안 받고도 할 수 있는데 또 뭐 회사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아, 괜찮아.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지. 이러면서 어떻게 돼? 그러나 다음에 언니가 또 좋은 거 할 때는요. 제가 적극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서 인간관계는 여러분 현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내가 약간 손해봐야 그 다음에 또 연결할 수 있어요. 현장에서 내가 완전히 손해보지 않고 다 이익만 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 다음 2차 때 손해가 나요. 인간관계가. 앞부분에 약간 손해봐야 뒤가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인가 부탁할 때는요. 반드시 민감하게 어른이잖아요. 우리 애들 아니잖아요. 민감하게 인간관계 지수 사이즈를 재십시오. 내 부탁 사이즈와 인간관계 사이즈를 재보세요. 그래서 항상 인간관계 사이즈보다 부탁 사이즈는 어때야 된다? 작아야 된다. 그래야 훨씬 더 좋은 인간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그럼 그 부탁 안 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서로 부담스럽지 않게. 안 그래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부탁이라도 할 수 있는 인간관계를 꾸려나가는 게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여러분 혹시 부탁하다 친해져 본 적 없으십니까? 그가 부탁을 들어줄 수 있을 정도의 작은 부탁으로 인간관계를 설정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뭔가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런 거, 그래? 어유, 뭐 그런 걸 부탁까지 다 하시고, 그걸 내가 해줄 수 있죠. 여러분, 나를 인정해 줬다는 게 돼요.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 부탁했다는 건 상대가 나를 이쪽 면에서 나를 인정을 한 애로 알고 이게 뭐예요? 인간관계를 맺고자 하는 하나의 중요한 사인, 중요한 제스처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부탁하는 게 오히려 인간관계의 제스처고 액션이라는 거예요. 해보세요, 여러분. 아주 들어줄 수 있는 작은 부탁을 해보세요. 기분 좋은 부탁을 해보세요. 그가 기분 좋아할 부탁. 그가 기꺼이 나 인정해줘서 너무 좋은데 라고 기분 좋아할 부탁을 잘하는 것도 엄청난 인간관계 기술이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3가지 이거 다 말씀드렸어요. 한번 여러분 다 이런 거 주의해서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부탁의 기술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도 안 해봤을 것 같기도 하고 뭐 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자, 오늘 인간관계 대화법 미션은 뭐냐면은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부탁함으로써 맺어질 수 있는 인간관계가 있을까?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때 어떤 부탁을 하면 인간관계가 잘 맺어질 수 있겠는지, 여러분 부탁하면서 인간관계를 맺는 여러분만의 사례, 여러분만의 방법을 한번 댓글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가요? 내가 이렇게 해봤다. 혹시 아마 나는 이런 사람과 할 거야 라는 걸 여러분 댓글로 쭉 적어주시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인간관계가 한 단계 더 확장돼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대화법 즐거우셨나요? 새로운 거 제가 공부 많이 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 방송되는 이 인간관계 대화법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 인간관계 대화법에서 또 뵙겠습니다.